So, what's up guys? A부터 Z까지 알아보는 지식입니다. 하버드는 과연 완벽할까요?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엄청난 역사를 지니고 있죠. 큰 꿈과 부푼 마음으로 보스턴으로 넘어와 세계 최고 대학에서 생활한 지도 어느덧 4개월이 흘러갔습니다. 오늘은 제가 느낀 하버드가 어떤 곳인지, 정말 기회의 땅인지 아니면 새로운 지옥인지, 제가 그동안 지내오면서 갖게 된 생각을 오늘 여러분들에게만 허심탄회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트로 뒤에 시작합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1636년에 세워진 세계 최초의 사립대학이자 MIT, 스탠포드 등과 같이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일컬어지는 대학입니다. 저는 현재 하버드 메디컬 스쿨 소속 포닥으로 미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버드에 올 때 와, 미국, 보스턴, 하버드, 세계 최고의 대학에 오게 되어 큰 꿈과 부푼 마음을 이끌고 왔습니다. 하버드라는 네임밸류에 걸맞게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온전하게 실험에만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은 제가 기대한 것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첫 번째는 장비의 노후화 및 부재였어요. 연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장비입니다. 좋은 장비가 있으면 그만큼 실험 능률을 급증시킬 수 있는데, 제가 온 실험실의 장비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학부 다닐 때 구매되었을 법한 장비로 매뉴얼로 작동을 해야 된다라든지, 혹은 장비가 없어서 MIT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 출장을 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비싸지 않은 장비들은 새로 주문을 하였고, 고가의 장비는 구비되어 있는 실험실에 컨택을 해서 빌려서 사용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속도예요. 미국이란 땅은 한국보다 100배가량 더 넓은 크기를 자랑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땅이 작지 않아서 소모품이나 자재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주문하게 되면 일주일이면 생각보다 빠른 거고, 심지어 9월에 주문했는데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은 주문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상상치도 못할 일이죠. 심지어 오래된 기기들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정비사를 부르는데도 거의 3-4주가 걸릴 정도로 진행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일단 저는 최대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다른 박사님들이 가지고 있던 소모품이나 자재들을 빌려서 사용하곤 했어요. 뭔가 첨단 장비와 뛰어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서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을 거라는 큰 착각을 했던 것이었어요. 세 번째는 생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생존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실험을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직접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누군가한테 도움을 얻지 않고 자신이 온전하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독한 자신과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물론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박사들의 역할이긴 하지만서도요,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이라고는 예상하지는 못했었어요. 이가 없다면은 잇몸으로 씹어야 하고, 청소기가 없다면은 빗자루로 청소를 해야겠죠. 그래서 장비가 없다면 어떠한 방법을 찾아내서라도 해결해야만 합니다. 덕분에 어떠한 가혹한 조건이 오더라도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했습니다. 장비를 구입하거나 혹은 장비가 있는 실험실에 컨택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다른 방법을 모색하거나, 이렇게 문제에 부딪히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왜 하버드가 최고의 연구기관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공간에선 뛰어나고 수준 높은 연구를 하기에는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부족함이 있는 곳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구현하는 능력을 갖춘 것이 바로 하버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버드가 왜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일컬어질까요? 첫 번째로는 뛰어난 인맥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저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전문가 집단에서 그들의 지식과 기술들을 협업 혹은 도움을 통해 프로젝트 진행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걸어다니는 논문이나 혹은 교과서 같은 사람들이니까요. 특히 여기에 있는 연구자들은 리얼라이제이션에 굉장히 특출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재화를 활용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구현해내는 능력들을 보면 하버드 연구자들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상상에만 그치면 공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하버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네임밸류입니다. 하버드란 단어는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도 아는 단어예요. 그 정도로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대학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MIT나 스탠포드는 간혹 가다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버드 대학은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흥행보증수표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BTS가 곡을 낸다고 하면 BTS라는 이름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곡은 항상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버드의 네임밸류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협업을 하거나 논문을 쓰거나 기업 혹은 국가과제를 쓸 때에도 하버드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이만한 무기가 없습니다. 타이틀에서 나오는 파워가 퍼포먼스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이겠죠? 세 번째로는 프라이버시입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미국은 철저히 개인주의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존중이 어마어마하죠. 그 중에서 좋은 점은 제 실험 공간이나 오피스 공간이 한국에 비해서 상당히 넓습니다. 물론 제가 이것저것 많이 두지는 않긴 하는데 그럼에도 혼자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 제공되는 것이 이점이기도 하죠. 연구자가 어떻게 실험을 하는지 혹은 연구자가 실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교수님도 연구자를 존중해주는 시스템이라 상대적으로 부담감이 적습니다. 출퇴근에 대한 압박이 없고 연구자의 자율성에 맡기는데 자신의 스케줄에 맞춰서 결과만 가지고 오면 전혀 터치가 없어서 저처럼 자유로운 영혼에게는 굉장히 적합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물론 박사라는 타이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이 주어지고 그만큼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은 바로 제 몫이기도 합니다. 매년 퍼블리싱된 논문들을 읽으면 하버드는 보증수표 같은 느낌이 컸습니다. 하버드는 학생일 때 교수 6이라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기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연구에 대한 투자와 열정이 대한민국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도 느껴졌어요. 독특하게도 학부생이 7,000명인 것에 비해 대학원생은 그 2배가는 14,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학부보다 대학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하버드는 완벽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역시 세상 어떤 곳에도 완벽한 곳은 존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제 역량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거나 더 알아보시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알차고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오는 지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Tschüss.